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빅피처. 네, 저희 최태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활동은 제대로 못하고 저희가 월요일장에 돌아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네네. 장마가 아니라 기후 지금 변화입니다. 이런 헤드라인을 제가 보기도 했고 주식시장에서 오늘 폐기물 관련주들, 뭐 비료 관련주들 굉장히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쪽 얘기부터 저 해볼까요? 날씨가 이상해요. 정말. 네, 네. 이 기후변화 참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유럽만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알프스 같은 경우는 그 빙하가 녹아 가지고 크게 재앙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 형태의 그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 결국 이 기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장들이 문 닫으면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좀 사그라들었고요. 또한 맑은 파란 하늘을 본 지가 언제인가 할 정도로 파란 하늘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자연이 중요한데 이 자연을 우리 스스로 깨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고 아마 후대에 가서는 더 많은 영향이 끼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또 주식시장은 또 어찌 보면 얄팍하게 그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시장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결국 정부 정책하고 맞닥뜨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복구에 필요한 어찌 보면은 그 폐기물 업체들도 일정 부분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은 그 농작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농작물 피해에 따른 그 비료들의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는데 한번 종목들 보면 오늘 효성 OMB 같은 경우는 OMB? 예, 네. 상한가 만들고 지금 윗골이 좀 살짝 달았는데 차트 흐름 보면은 뭐 아직 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뭐 내일 같은 날도 음봉 나오면은 또 일정 부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비도 최근에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오늘 다시 고점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러한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과거에는 경협주하고 엮이면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기후변화 이러한 것들하고 맞닥뜨려서 가는데 일단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꾸 언론에 노출되게 되면 이들의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정 시 좀 분할 매수도 가능한 그러한 시장 흐름에 봉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수익 잔치를 벌였던 인선 ENT 같은 경우도 오늘 하방 변동 굉장히 크게 노출돼가지고요. 이것도 일단은 한번 익절을 하거나 보유자분들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고점에서 눌렸기 때문에 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폐기물. 아유, 네. 오늘 같이 이렇게 갭 떠놓고 장대 음봉 나오는 건 일정 부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 주고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한번 5일 이평선까지 눌림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살 때는 너무 오늘 내일 살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 2주일 시간을 좀 두면서 하락하는 거 보고 또한 거래가 줄어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밴데믹 뚫고 하이킥하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 끊임없이 Y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지게 되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여건 대비해서 증시가 이게 안 지치고 꾸준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오늘도 좀 불안한 시각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네.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는 뭐 유동성, 정부 정책, 개미 이거는 이제 식상하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얘가 왜 올라가나 했을 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유 없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상승이 가는데 과연 그동안 시장을 하락시켰던 코로나 얘는 지금 잠잠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자,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하루 확진자가 이제 1,000명 이상 나타나고요. 변종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가 봤을 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즉 검사 장치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일본은 내년에 올림픽이 있는데 최소한
반쪽짜리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워낙 많은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벌어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캔슬되게 되면 낭패거든요. 아베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본은 코로나로부터 뭐 좀 자유롭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검사를 안 하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는 크게 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 초창기에 가장 피해를 봤는데 다시 2차 팬데믹 수준까지 지금 이탈리아가 가고 있어요. 그럼 유럽은 결국 남유럽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결국 이게 다시 불거지게 되면 그들의 경제는 더욱더 엉클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대통령부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많은 면역 전문가들은 지금 이 코로나가 10월 달에 나오게 되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백신은 최소 2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뚝딱뚝딱 중간 거를 빼버리고 10월에 네.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월이라는 거는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푸시업을 계속하는 그렇죠.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10월에 그게 나와서 자기는 네. 반전을 노리고 싶고 그 많은 제약사에다 지금 물심양면으로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오늘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약간 허위 좀 과장돼서 뭔가 성과를 백신 그렇죠. 임상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불신이 많아지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한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결국은 뭐 트럼프가 그 뭐 백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무조건 10월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들한테 압박을 가하고 돈을 주고 그러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럼 미국의 증시 위치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 나스닥 차트부터 먼저 보시면은 2월의 고점, 역사적인 고점이었습니다. 그거를 코로나가 이렇게 되돌림 주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전 고점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금 13% 정도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네, 이 2월의 고점을 아직 못 갔는데 얘는 한 7.2%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다우는 안 갈 거냐? 지금 차트가 다 정배열 만들면서 지금 다우도 그냥 모든 걸 무시하고 상승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딱 안착됐기 때문에 다우 역시 제가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 가고요. 그러면 제가 뭐 2달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 다우 S&P가 역사적 신고가 가고 그 이후 앞뒤로 해서 하락장이 나오냐?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은 한번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돌아왔는데 결국 주말에 미중 간의 고위 협상 또 이달 말쯤에 나타날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일정 부분 충격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좀 한 템포 쉬자. 그러면 종목을 좀 압축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 변동을 염두해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세 이상은 아니고요. 네, 단기 변동입니다. 다음은 같은 지붕 아래 두 종목의 얼굴 표정이 너무 엇갈려가지고요. 네, SK이노베이션과 SOL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네네. SOL 보니까 지금 신고가 대비 43% 눌려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같이 비교하면 대상 자체가 안 될까요? 이노베이션하고 SOL은요? 네, 일단 네. SK이노베이션하고 S-오일 둘 다 같이 올해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는 적자.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느냐? 그는 결국 기업 오너와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S-오일은 지속적으로 정유화학 이쪽에만 안주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사업 다각화로 인해 가지고 정유사가 아닌 어찌 보면 2차 전지부터 각종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과거 우리 후지필름하고 코닥입니다. 자, 후지필름하고 네네. 코닥 어찌 보면 우리 과거에 사진 찍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야 했던 필름이잖아요. 네. 근데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각화해 가지고 화장품, 의료기기, 그다음에 의료 장비 등 많은 쪽으로 하면서 기업이 변신해 갖고 지금도 알찬 기업인데 코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파산 신청했는데 그래도 다마 파산을 면하면서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다는 건 결국 기업이 과거에 안주했어요. 코닥 같은 경우도 분명히 변할 수 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자기네들의 필름 사업에 대한 그 주도권이 뺏길까 봐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결국 디지털 시장도 뺏기고 네. 그다음에 카메라가 나오다 보니까
모든 시장에서 다 밀렸던 게 이 코닥이에요. 이렇듯 그렇다면 결국 SOE라고 SK이노베이션이 이런 변화도 결국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SOE 계속 여기에 안주하게 되면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후퇴할 것이고요. SK이노베이션처럼 이렇게 변화를 준다면 주가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듯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미래를 볼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업 위에 이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업들이 결국은 주가가 같이 병행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이 네. 두 종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생존에 대한 지금 DNA를 강하게 심어놓은 SK이노베이션이 왜 신고가를 내고 있는지 같은 적자긴 하지만은 그걸 읽어주셨는데 다만 지금 6거래일 동안에 한 거의 50% 육박하는 상승이 나와버려가지고 이미 내가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일까요? SK이노베이션은요? 방슈팅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죠. 네. 제가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쉬어줘야 돼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결국 장대 항목 나온 친구들이 더 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러한 종목이 더 가요. 근데 이러한 종목도 또 뒤끝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요. 또 시장이 일정 부분 되돌림 나오면 빠르게 또 되돌림이 주거든요. 그러면 네. 이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주가는 일정 부분 다시 템포를 맞추게 돼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굳이 뭐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좀 흐름을 보면서 다시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급등 후에는 아마 일정 부분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큰 그림도 그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현금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좀 발굴해가지고 그쪽으로 비중을 좀 늘리자 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가 지금 현금 마련 포션이라고?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 내지 20%는 갖고 있어야 될 것 네. 같고요. 큰 하락장에서는 30%, 50%인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니까 일정 부분 좀 급락 나왔을 때 내 종목 네. 추매한든가 아니면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사서 수익할 수 있는 10 내지 20%의 현금화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도모할 만큼의 포션만. 네, 알겠습니다. 정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